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TV의 박미입니다. 그리고 둥이입니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는 둥이입니다. 자, 둥이님 이게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둥이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둥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곧 뒤에 보시는 트렁크, 네, 이제 제주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멋진 산과 바다 그림으로 좋은 영상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디를 간다면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걸 하나씩 집어넣다 보니까 항상 집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여행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잘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군요. 그저께 눈 한번 깜빡했다 이렇게 뜨니까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20대 땐 뭐를 했나, 30대 땐 뭐를 했나, 40대는 뭐를 했나 했는데, 인생 정말, 저는 당당하게 잘 살았던 것 같고요. 후회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후회되게 일을 처리하지도 않고, 요즘 연예계를 보면 상당히 시끄럽고, 그게 모든 것이 자기가 20대, 30대 때 어떻게 놀았냐에 따라서 이런 허점들이 다 나이가 들면 나오게 됩니다. 요즘같이 또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렇게 까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들도 되게 많고 뭘 따진다 하더라도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막 제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우리 둥이 씨, 자, 인사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둥이 씨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은 Q&A.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가족이 안 나와서 안 하신 걸로 알고 그냥 미세스 리가 아닌 미스 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 미스입니다. 부산 해비치 방송을 보고 몇 개월 뒤 해비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선생님의 뛰어난 안목에 또 한 번 감탄을 했으며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도 2018년 제가 TV조선에서 하는 이사야사라는 프로에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한 열 몇 명 갔던 것 같습니다. 김지민이랑 함께 부산, 제주 찍고 서울 찍고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5억 6억 하던 게 22억으로 올랐다라는 PD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가 그 자리에서 제가 많이 안 올랐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어디 땡땡땡 촌장인데 9억에 샀는데 아직 9억이다, 저평가가 엄청 많이 돼 있고 부산 하면 부천이 해운대다 이렇게 또 그렇다고 여러분 부산 그러면 해운대만 얘기하냐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부천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어쩌면 해운대였을 수도 있는데 또 부산 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잘 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운대도 거의 따블이 오른 것으로 9억, 10억이 지금 약 18억 이렇게 간다고 하니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안이 좋아서 그랬다고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보다는 정권이 잘못해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다 대출을 막아놓고 첫 번째 대출을 못 받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돈 가지고 있는 현찰 가지고 있는 아유민가 그 친구처럼 130억 현찰로 딱 갖다 주고 청담동을 샀다 이런 얘기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묶어놓은 데는 현찰이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현찰 가지고 있는 작자들이 들어가거나 또 판들 10억 남겼으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대충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세금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집을 안 팔고 나오는 물건이 없다면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와 그리고 공급이 맞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값이 저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독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 청담동, 서초동, 신사동, 뭐 잠실, 대치동 할 거 없이 많은 곳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다 재건축이 아직 굉장히 막바지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압구정동, 뭐 서초동, 그리고 잠실 엄청 많이 남아 있고, 청담동에 몇몇 군데 제가 살았던 데도 아직도 재건축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 저는 드렸고, 그러나 그곳이 아닌 외곽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수도권 내외를 뺀 나머지들은 오름폭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슨 문제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정책을 써서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가에 대한 거, 그것은 바로 텍스, 세금,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 월세 사정이 어떻게 바뀔 건가. 왜냐하면 집이 두 채이거나 세 채인 사람들은 월세를 줘야 되고 전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돈도 벌고 또 팔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계속 이어가야 되고, 정권 바뀌면, 사실 뭐 문재인 정권이 바뀌면 정책은 다 바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복지 문화로, 이 복지의 나라로 돼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대권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돈을 퍼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자기가 당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선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꽁돈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40% 중에 1%에서 10%가 거의 그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을 화이트 칼라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잘하면 이렇게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은 세금을 절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세금을 쭉 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사람들한테 걷는 돈들을 받아서 먹고 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불평등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두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적절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자기한테 투표권이 더 많은 쪽, 어디가 더 많을까요? 서민이 더 많지요. 그러나 서민은 더 점점 돈을 못 벌고 굶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은 또 모릅니다. 무조건 그까지 몇십만 원 틱 하고 덩쳐준다고 해서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교육과 공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저 지네들처럼 막걸리 면서 그냥 여자들 툭툭 건드리고 끼끼 꽂고 하던 운동권 애들이 이렇게 잡다 보니까 나라가 사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Q&A, 오늘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말씀을 했고요. 또 제 칭찬, 부산은 햇빛이 방송 보고 엄청나게 오르는 것 보고 안목이 뛰어나다라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TV로 선생님 방송을 보며 깊은 성찰에 늘 감탄하면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어야 하지만 좋은 급한 마음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저는 뭐 3개월 이런 거는 저희 회사에서 정한 것이지, 급한 분들은 바로바로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해서 방송도 좀 빠르게 제가 지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해외에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지금 받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결국 해외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서 천천히 좀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집값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주택이 많이 올라서 뭐 내놓으면 팔리고, 내놓으면 팔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불에 내놓으면 오포 자체가 4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40명짜리도 있습니다. 좋은 집은. 그리고 어떤 집은 8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100만 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한국과 틀립니다. 계약서 쓰면은 바로 뭐 이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신중을 기울여서 자기네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내려서도 쓰고 올려서도 써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서류를. 그러면 주인이 보고 제일 돈 많이 주는 사람을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산 후에는 또 시간을 줍니다. 2주나 또는 뭐 3주 안에 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잘못 샀다 하면은 캔슬이 되는, 네,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답게
부동산 거래도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잘 돼 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떨어집니다. 미국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장을 오래전부터 제가 봐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대단히, 뭐, 트럼프 타워, 그때도 당시 80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높은 값으로 제가 팔고. 그리고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기만 했지 팔지를 못하고 덜덜덜덜 매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실적. 왜? 세금 10억 내려니까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매사기가 빠른, 일본말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눈치가 빠른 그런 분들은 벌써 투자를 시작했다가 아니고 시작했고요. 시작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분산 투자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하나 중에 집, 주식, 금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부동산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해외에 이렇게 혜택이 많은 그런 부동산도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눈에 띄어 보실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한자 써내려 가겠습니다. 좋은 해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진장 명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시공사업인 주식회사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난으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명청동은 15년 된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와 3년 된 명촌 효성 해린턴이 들어서 있어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이나 진장동은 울산 공항과 가까워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 명청동에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평창 리비에르 이름들이 다 미국 이름도 아니고 유럽 이름 같기도 하고 또 뭐 효성 해링턴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뭐 거창하게 지방이라 이런가요? 이런 말에 또 현혹돼가지고 또 지방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소한 이름들 이렇게 하면은 신비롭고 참 좋겠다 이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이게 참 이 부동산 하는 이 건축업자들이 전부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임수 속여 먹고 이렇게 일들을 하는 그런 거에 명수 이기도 하지요. 이런 말을 하니까 또 건축업자들이 저를 원래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하도 이 싸대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박미가 얘기하면은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장동 제가 좀 들어가서 봤고요. 울산 이곳이 좀 문제가 있었더군요. 2006년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르게이지가 터졌죠. 2007년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이제 2008년, 9년, 10년까지 굉장히 위태로운 미국, 뭐 거의 미국은 망했다. 그리고 까불던 중국이 그 얘기 하자면 또 길어지네요. 어쨌든 그렇게 미국이 시장이 확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회사들이 망하기도 했죠. 그 시기에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무렵 2년 전, 1년 전에 이렇게 회사들이 또 부도가 나고 뭐 망하고 이러지요. 그랬는데 2006년부터 뭐 일이 벌어진 거 봐서는 이 회사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다. 이 곳이 문제가 많았던 곳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내 영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내지 2층의 가 건물로 지어진 자동차 관련의 부품 공장이나 썬틴, 그 다음에 차량 수리센터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런 그 가건물로 이루어진 자동차 관련 뭐 차 닦는 거 부품 썬틴 차량 이런 것들은 오래가는 회사들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전부 그 단발치기 소위 말해서 그냥 뭐 고장나서 들어오면 눈탱이 한번 펑 치고는 5만 원에 해야 할 거 50만 원 10배를 받아먹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뭐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들어갔다가 깜빵 갔다가 나와서는 다시 또 사기를 치는 게 거의 똑같은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 버릇 개 못 주고요. 개는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 말고 이제는 뭐 전부
동물들은 다 사랑하는 것들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동차 관련해 부품 공장 썬팅 차량 수리 이루어진 이곳에 땅을 사려고 하는 곳은 바로 땡땡땡 어디 자 144평 정도라고 하네요. 자, 현재 대지로 굴이나 철 같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요, 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160만 원. 근데 매매가는 11억 2천만 원. 자,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매매가가 11억 2천만 원. 등취득세가 땅이기 때문에 2% 3%가 아니고 5%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죠. 자, 그런데 11억 2천만 원에 경비 쓰고 뭐하고 12억 정도 돈이라 생각을 하고 월세가 160만 원이 나온다. 그렇다면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걸까요? 적어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3%에서 4%가 되는 물건 정도를 사야 안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160만 원, 12억에 160만 원을 받는다면 1.4%를 받는 것으로 이거 왜 사야 되나요? 이게 뭡니까 이유가? 쭉 들어가 보니 문제는 어머니가 부동산의 말만 듣고 팔랑귀군요. 어머님이 팔랑귀에 들어가서 공부도 없이 그냥 라라라라라 하고 아유, 네, 또 사기꾼 또 젊은 얘기했다가 또 네, 어쨌든 부동산의 말만 듣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요? 덜커덕 보증금 3천만 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아니, 계약서도 쓰지 않고 3천만 원을 넣었다면 얼마나 이빨이 좋았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찍어가지고 통장으로 3천만 원을 넣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계약금 개념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장의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주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머리 아프고 답답해지는 이런 큰 문제를 안게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은행에 감정을 해보니까 10억이 나오더라. 어머니와 같이 보다가 제가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 어머니의 돈으로 계약금을 넣게 됐다는 것이죠. 감정 10억. 어느 은행인가요? 제2 신용금고는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이 11억 2천만 원인데 은행에서 10억을 준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물론 제2금융권. 아마도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을 때 이 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빨리 그래도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조작이 들어가 있다면 그 은행도 한통 쏘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1금융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들은 뭐죠? 농협까지도 저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제1금융권은 아니지만 1.5 금융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러시아 금융권 뭐 그런 아 정말 어디서 듣보잡이 많더라고요. 은행들이 제3 사채 금융을 주는 거의 뭐 사채죠. 예, 그런 은행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비해 많이 비싼 것 같고 앞으로 준공이 빨리 날 것 같지도 않고 3천만 원 왜 넣었어? 아 미치겠다. 아니 도대체 주변보다도 비싸고 준공이 빨리 날 것 같지도 않고 3천만 원을 버리는 게 맞는지 사는 게 맞는지 갈팡질팡이다. 현재 저와 제 동생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캐시가 하나도 없어요. 비상금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저희는 월급은 각각 연봉 3천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3천만 원씩은 갚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부동산을 사면서 이자 불금리부터 하고 있어요. 땡!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큰일 날 짓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메일을 오늘, 이거는 뭐 나중에 나가더라도 제가 지금 제 직원을 통해서 빨리 이메일을 보내드려라. 물론 박미TV에서는 사라 마라 이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선택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은 본인이 잘 하셔야 된다고. 무슨 애기도 아니고 지금 4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3명 정도는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떡하니 어머님이 밥 사주고 뭐 그날 갈비 사줬나?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사주면서 노가리 풀어주고 웃겨주고 되게 젊고 이러니까 그냥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한 것을 또 따님까지 만나보니까 사람이 좋더라. 사람 보고 돈을 줍니까? 물건 보고 돈을 주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응? 준공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다른 주위보다 땅값도 비싸더라. 이게 무슨 정말 이 박미TV를 보고 계시면서 이런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 현재 살고 있는 4억 정도의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시집 안 간 여동생과 저와 공동명의로 반반해서 사려고요. 사려고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앞으로 준공이 나면 땅값이 오르고. 누가 준공이 나면 땅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 겁니까? 예? 아파트 올라가면 집 한 채도 주고 거기에다가 뭐 상가 질 수 있는 상가권도 주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 자리도 아니고 이게 뭐 때문에 무슨 준공이 나가지고 여기에 뭐 어떤 걸 질 수 있다라는. 그러면 짓는 거는 뭐 그냥 손가락 빨고 짓습니까? 대출 받아서 또 짓는 거 건물 짓는 거에 대한 건축빚도 마련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잘못 걸려들면 평생 40살에 70까지 쭉 원망스러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집어넣고 10억 대출을 받는다면은 나머지 또 1억 얼마를 또 빚을 내서 사채 빚을 내서 아니면 또 친척이나 뭐 가족한테 돈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끔찍한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은 물건값은 계속 오르지만은 이런 물건값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물건.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바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바로 돈이 되는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부동산도 월세가 딱 10억짜리 물건을 사면 400이 나온다. 그런 물건들은 그냥 바로바로 딱 놓고 그냥 바로 찾고 그러는 물건들이 아닌 이상 인플레이션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빈 땅에다가 언제 준공이 떨어질지도 모르며 주위보다 훨씬 비싼 땅 이것을 사겠다. 그것도 대출을 10억 이상을 받고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지 가치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팩트 있는 한마디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제가 이 땅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또 우리 미스 리님께서는 그 부동산 업자에게 이걸 또 보여주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할 걸 제가 뻔히 압니다. 너무 빨리 알았죠? 뻔히 압니다. 유명이었던 이분이 부동산의 해안이 정말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이렇게 하실 게 뻔한데 그래도 어쩌습니까? 네, 이것은 잘못된 투자라 생각하고요. 물론 여윳돈이 정말 많아서 그냥 느긋하게 놓고 한 10년에서 15년 푹 썩게 놔두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자만 슬슬 보면 이자도 10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매덕을 갖다가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경비까지 4억 세금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에 4억이다. 여기가 지방 땅인데 그렇다면 이게 준공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오른다 한들 얼마나 큰 폭으로 오를까라는 계산도 하셔야 되고 정말 3천만 원 과감하게 팩트 있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직원도 3,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고 없는 사이에 무슨 일산에 무슨 조합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결국 잃고 지금 뭐 잃었다 생각 안 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잃었다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포기를 한 상태이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주식해서 3천 잃었다 생각할 수도 있듯이 주식해서 요즘 비트코인 한 애들 지금은 다 마탱이가 가지 않았습니까? 박미TV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어?
박미TV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사기다, 도박이다, 다단계다. 결국 마지막이 된다. 그 마지막이 누굽니까? 이준석 같은 애들은 전부 돈을 치고 빠지고 10억을 버는지 8억을 버는지 6억을 버는지 히히호호 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지금 마지막 개미들 개미들이 항상 당하는 겁니다. TV를 보니까 머스크한테 막 욕을 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더군요. 제가 머스크 얘기 몇 번 얘기했죠. 사기꾼이라고. 네, 깜빵 보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머스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면 철 모르는 개미들이 쭉 들어와서 자기 돈을 벌어주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부동산도 막차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미세스 리님, 모든 것을 잘 결정을 하셔야 할 나이고 또 공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신데 왜 이런 그렇게 어머님이 참 그날 뭘 드셨는지 말이야. 아무래도 제 생각에 물어보십시오. 갈비 사준 거 맞죠? 예. 이게 또 이렇게 어찌됐든 이게 삼천에 대한 거는 큰 일이 일어난다면 별로 큰 일도 아닙니다. 주식해서 비트코인에서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다. 물론 큰 돈이기도 하죠. 우리 미세스 리님께는. 그러나 더 마음의 상처, 머리 아프고 정말 복잡한 일이 그냥 몇 년 동안 생깁니다. 저도 사기당했을 때 7년을 머리 아프게 갈굼을 당하면서 제 자신한테 갈굼을 당했지 누구한테 갈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제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돈 조금 주더군요. 이런 거에 비교해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론을 내렸다. 내가 끝장을 봤다 할 정도로 매듭을 깔끔하게 치고 한 인생 패턴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다 보면 순탄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런 일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백두이는 한마디 됐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적에는 제 말도 필요하지만은 한 가지 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금융권이 은행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려는 지역의 전혀 다른 지역의 회계사와 은행 대출 담당자와 그리고 좀 부동산을 보시는 부동산 업자와 함께 이곳을 공부를 이게 또 좀 3천만 원에 대한 미련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제 얘기만 들을 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이 지금 이루어진 요 인간들 빼고 이 사자들 인간들 빼고 제 정말 삶의 넓은 곳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여기 판단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우리 박미TV의 멤버시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질문을 제가 받고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생에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터졌다 생각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큰 돈이면 큰 돈,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이렇게 정신적인 모든 것을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